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2월 11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차 토론회에 이어서 2차 토론회도 역시 승자는 윤석열 후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체 누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고 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 싸움을 못합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 진정한 파이터구나 라는 걸 오늘 또 한 번 느꼈는데 제대로 공격할 줄 압니다. 어느 지점을 파고 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여러 소재들이 있죠. 대장동 비리뿐 아니라 오늘은 백현동 웅벽 아파트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윤 후보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를 잘합니다. 시청자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요약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인 공격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방어를 못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도 오늘 뭔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몇 가지 공격을 했는데 번번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하다가도 윤 후보에게 역공을 당해서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질문으로 돌려버리거나 아주 말문이 막혀서 뭔가 답을 회피하는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공격도 잘하고 방어도 잘하고 방어를 다시 역공의 기회로 삼는 진정한 파이터는 이 토론회를 열어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더라. 저는 이걸 오늘 또 한 번 느꼈는데요. 자, 오늘 토론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토론회 최고 하이라이트는 지금 SNS 상에서도 이게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름 야심차게 준비해서 꺼내든 공격 주제였는데 검찰총장 시절 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기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야심차게 공격했다가 되려 되치기 한 판을 당하는 이런 결과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공방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상정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자, 이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외죠. 윤석열 후보가 꺼내든 게 아니라 심상정 후보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심상정 후보는 이 문제는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라 본인 문제다.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배우자 사생활 문제를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의전 문제는 사생활 영역이 아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는데 시장이나 도지사가 배우자의 사적인 용무를 지원하거나 의전 담당 직원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죠. 행자부가 금지하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5급 사무관, 배 사무관의 인사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로 그 사람이 공무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적 관계의 일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관리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 다시 단순한 불찰이면 거론 안 했을 겁니다. 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사실 배우자 비서 역할을 한 것이죠. 성남시장부터 11년간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 준 거나 다름이 없다.
2017년에 대선에 나왔으니까 사실상 지난 5년간 대선 준비를 한 것인데 그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이거 자체가 국민이 납득이 안 되는 거다. 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지금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다. 이렇게 인사권을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무겁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자 문제, 이 김혜경 씨 불법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문제에 이어서 오늘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질문만 듣고 있어도 뭔가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질문을 잘 했는데, 자, 먼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본인이 유능한 행정 달인이라고 하시니까 백현동에 들어선 옹벽 50m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이 2번이나 반려가 됐었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선대 본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되고 나서 이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이 자연 녹지에서 4단계나 뛰어서 준주거지로 갑자기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용적률이 5배나 늘고 이 업자는 이 사업을 통해서 3천억 가량의 특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은 10분의 1로 낮춰주는 이런 재승인까지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혜택이 이 사람에게 돌아갔는데, 자, 50m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장도 국회에 나와서 난 이걸 처음 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이런 옹벽이고 붕괴 위험도 크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 유치원 무너진 곳과 이 토지 형태가 비슷해서 지금 현재 준공 승인도 반려가 된 상태이고, 여기 입주한 그 수천 명의 주민들 아직도 등기도 못하고 지금 대출도 어려워진 이런 상태입니다. 자, 특정 업자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갔고 수천 명의 주민들은 이런 위험한 데서 살게 하면서 준공도 안 되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고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옹벽 아파트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듣더라도 뭔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대본에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그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된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선대 본부장을 했고 법률사무소 사무장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측근에게 이런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꼬집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니 사무장,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윤석열 후보가 아니 선대본부장 한 건 맞지 않느냐.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떨어진 선거에서 그때 선거 캠프에서 본부장 했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측근이 아닙니까? 선거 캠프에서 본부장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전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를 한 것이고 아직까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또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우리는 해줬을 뿐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충분한 해명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성남FC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있는 두산건설이 소유한 3,000평의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된 뒤에 성남FC는 42억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은 이것으로 기업 자금난을 해소했는데, 자, 후원금을 유치하게 되면 성남시 규정에 따라서 간부들이 성과급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결정은 구단장인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FC는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3년 동안 총 165억을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그 사용처와 성과급이 도대체 누구에게 갔는지 시의회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아니 나는 기업을 유치한 것이다. 특혜를 준 게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했다. 자금 추적도 모두 마쳤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사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부실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성남지청에 있는 그 검사가 사표까지 낸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참 기막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검찰이 성남FC 관련 부실 수사를 하고 자금 추적 시도를 했다가 검찰 상부에서 누르는 바람에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보도를 못 봤느냐? 이 후보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질문 시간이 끝났는데, 자, 이 두 가지 질문은 정말 이재명 후보를 아주 코너에 몰았던 이런 오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 토론 중에 아주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됐는데, 지금 SNS 상에서도 이재명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백신을 맞았느냐, 몇 차례 접종을 했느냐, 뭐 후유증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맥락 없이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는 계속 말을 바꾼다, 이런 식의 뜬금없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보기에도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SNS 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장면 그대로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 아까 앞에서 그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질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재명 후보가 뭔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듯이 이제 공세를 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검사시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 당시 추미애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후보께서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 법사인가 무슨 법사라 하는 사람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건드리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간다. 자, 이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 선언을 했는데 우리 신천지 교주께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빨리 입당해서 경선을 도와줘라. 그랬다는 양심 선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자, 이재명 후보 이 질문했다가 뭐 완전히 되치기를 당한 꼴이 됐는데, 자, 윤 후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아주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자,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루어 달라고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신천지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드러내 와가지고
중대본에 넘겨줬고 또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가지고 전부 포렌식을 해서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복지부의 중대본에 파견 나가 있던 이모 국장께서 저희들에게 이거 3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라고 했고요.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이건 완전히 쇼였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것, 네, 여기서 아주 웃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을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되는데 당시 추미애 장관 언론에 다 떠들어대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자, 기자들이 그때 다 웃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날 아침에 대검에서 여기에 대해 강제 수사를 논의하고 그래도 중대본에는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자, 과장들을 세종시로 보냈는데 아마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에게 뭐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 할 텐데 장관이 먼저 선수를 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걸 언론에 풀면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예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뭡니까? 나는 내 할 일 똑바로 했어. 니들이 그냥 쇼하려고 한 거잖아. 추미애 장관,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 너희가 쇼한 거지. 나는 할 일 제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아주 뭐 반격을 제대로 한 것인데 이재명 후보 당황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뭐 여기서 막혀버렸습니다. 추가 질문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이재명 후보가 괜히 공격했다가 완전히 되로주고 말로 받았다. 윤석열 후보에게 완전히 다 털려버렸다. 아주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토론회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좀 화질이 좋지 않지만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시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백신 맞으셨어요? 맞았습니다. 어디서 혹시 맞으셨어요? 몇 번 맞으셨어요? 3번 맞았습니다. 아, 혹시 어디서 맞으셨습니까? 뭐 서초동 쪽에서 맞았습니다. 거기서 지정해주는 대로. 네. 뭐 후유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고 마지막에 그 3번째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네. 뭐 그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윤 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얘기를 해보면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다가 그거 내가 당선돼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5조 원 지원 얘기를 또 하셨다가 저는 안 했습니다. 당에서 한 게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요. 당에서 한 게 어쨌든 후보께서 하신 것과 같지요. 아니요, 14조가 나왔으니까 더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게 35조 원. 그러니까 14조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조를 맞추라는 얘기죠. 우리 당에서는. 아, 또 그랬습니까? 총액이 35조 원이 아니고요? 네네. 저는 35조 원을 들었는데 여하튼 그런데 그 조건을 붙이셨지 않습니까? 이미 확정된 예산을 깎아서 해야지 국채 발행하면 안 된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깎습니까? 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할 사실이 없으니까 아니, 없는 말 만들어서는 하지 말아주시죠. 조건